저는 한의학이 단순히 미신과 위약 효과에 불과하며 현대 과학에 맞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그 치유의 힘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 이름은 데이비드 앤더슨. 미국의 저명한 대학 병원에서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증거에 기반한 서양의학의 신봉자입니다. 정밀한 진단기기, 무작위 대조시험 RCT를 거친 약물,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만이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지요. 제 세상은 명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엄밀한 과학적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 책장에는 최신 의학 저널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제 머릿속은 분자생물학적 기전과 양리학적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소위대체의학이라는 것들에 대해 깊은 불신, 아니 어쩌면 경멸감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양의 전통의학, 그 중에서도 한국의 한의학은 제게 그저 과학 이전 시대의 산물, 근거 없는 믿음이나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맥을 짚어 병을 진단한다고요? 혀를 보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기의 흐름이니 음양오행이니 하는 것들은 현대 과학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침이나 뜸 그리고 정체 모를 풀뿌리를 타려 만든 한약이라는 것 역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치부했지요. 저는 그런 불확실한 것들에 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머나먼 나라, 코리아 땅을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기는 제가 오랫동안 치료해온 만성 통증 환자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은 사라였는데 그녀는 원인 불명의 섬유근 육통으로 인해 온몸에 극심한 통증과 만성 피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제가 처방할 수 있는 모든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포함하 항우울제 그리고 최신 물리치료에도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 못 이루고 낮에는 극심한 피로감으로 소파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사님,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고 그녀 역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제 진료실을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의 소개로 한의원이라는 곳에서 침치료와 한약 처방을 몇 달간 받았는데 통증이 거짓말처럼 크게 줄어들었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편안함이 감돌았고 목소리에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기록에는 실제로 통증 지수가 10점 만점에 8점에서 2점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거야. 우연히 증상이 호전될 시기와 맞물렸겠지라고 해서 생각하려 했지만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지독한 통증과 절망감이 그렇게 극적으로 호전되었다는 사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의학의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효과가 있는 거라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마침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통합 의학 컨퍼런스에 초청 연사로 갈 기회가 생겼고 저는 사라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한의학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신과 비과학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예상치 못했던 코리아 탐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일정 틈틈이 저는 수소문 끝에 서울에 있는 유명 한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동시에 현대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어둡고 퀴퀴한 약방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병원 내부는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쾌적했으며 동시에 곳곳에 놓인 고가구와 동양적인 그림들이 어우러져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공기 중에는 제가 맡아본 적 없는 독특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불쾌하지 않은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듯한 향기였습니다.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병원의 원장이자 저명한 한의사로 알려진 김소연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예상보다 젊었지만 깊고 지혜로운 눈빛과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학적 배경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서양 의학의 강점인 객관적인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법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분자, 수준까지 파고드는 환원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이어서 한의학이 인체를 단순히 질병의 집합체가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몸 전체의 균형과 기혈의 순환을 중시하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원장님은 한의학이 결코 주먹구구식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병원 내 작은 도서관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수많은 오래된 한지 의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황제내경이라는 기원전 수세기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의학 경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인체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질병의 원인을 외부 환경 풍한서습 조화과의 부조화, 그리고 몸 내부 장기와 정신의 불균형에서 찾으려 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설명했습니다. 한의학의 뿌리는 이렇게 깊습니다.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 즉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의 부조화를 찾아내어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그녀는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7세기 조선시대의 허준이라는 위대한 의사가 편찬한 동의보감입니다. 여기에는 당시까지 축적된 모든 의학 지식과 함께 수많은 질병에 대한 상세한 치료법, 그리고 무엇보다 질병 예방과 양생, 즉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병이 난 후에 치료하는 것은 이미 늦으니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의학은 이처럼 수천 년간 끊임없이 기록되고 검증되고 발전해온 체계적인 의학입니다. 그녀는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과 오행이 결코 미신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인체 현상에 적용하여 생리, 병리, 진단, 치료를 설명하는 정교한 이론 체계이자 시스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양 의학이 질병이라는 결과를 세포와 분자, 수준까지 파고들어 분석하고 제거하는 환원주의적 접근을 취한다면 한의학은 그 질병을 만들어낸 몸 전체의 과정과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에 주목하는 전인적 접근을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가진 과학적 잣대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 안에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질병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통찰과 오랜 임상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가 담겨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의학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 원장님의 허락을 받아 그녀가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의학적 상식을 뒤흔드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맥진, 즉 맥을 짚어 병을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환자의 양쪽 손목, 세 군데 지점총 관척에 가만히 손가락을 대고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집중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음악가가 악기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듯 그녀는 맥박의 빠르기 지삭뿐만 아니라 그 깊이 붙임, 강약 거실, 형태활삽 등 복합적인 정보를 통해 환자, 몸 전체의 기혈 상태와 각 장부의 기능적 균형 상태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 환자의 맥을 짚고는 간 기운이 너무 막혀있군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환자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불가능해. 단순한 맥박으로 어떻게 간의 상태나 신의 허실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하며 극도의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심전도나 혈액 검사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비과학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설진SEOLJIN, 혀를 보고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환자의 혀, 색깔 따몽, 홍, 강, 자, 설태의 두께와 색깔 백태, 황태, 회역태, 혀의 모양과 갈라짐 치은, 열문, 그리고 혀 밑의 정맥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화 기능의 상태나 몸의 열과 한의 균형, 어혈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혀는 몸속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제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나 주관적으로 보이는 진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진먼진, 즉 환자와의 대화였습니다. 김 원장님은 환자의 주된 증상뿐만 아니라 식욕과 소화 상태, 대소변의 양상, 수면의 질, 땀의 정도, 체온의 변화, 여성의 경우 월경 주기와 상태, 그리고 평소 느끼는 감정 변화의 로해락, 심지어는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이나 생활 환경, 직업적 스트레스에 대해서까지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공감했고 환자 역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듯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질병 자체에만 집중하여 때로는 환자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는 서양 의학의 진료 방식과는 다른 환자라는 사람 전체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한의학의 전인적 홀리스틱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그 진단 방식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환자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그녀의 모습은 의사로서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참관 도중 김 원장님은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체질을 한번 진단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사상이야기라는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라는 네 가지 체질 중 하나를 가지며 각 체질마다 성격, 장부의 강약, 생리 및 병리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녀의 진단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외형적인 모습 체격, 얼굴형 등과 목소리, 평소 성격과 식습관, 땀의 정도, 소화 상태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제 맥을 짚어보더니 제가 태음인 체질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태음인은 간 기능은 강하지만 폐 기능은 약한 경향이 있으며 성격은 비교적 느긋하고 인내심이 강하지만 한번 고집을 부리면 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과식하는 경향이 있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설명하는 태음인의 성격적 특징이나 약한 장부제가 어릴 적부터 기관지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등이 저 자신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앤더슨 박사님은 태음인이라 간 기능은 좋지만 폐 기능이 약할 수 있으니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시고 기름진 육류나 밀가루 음식보다는 채소와 생선 위주의 담백한 식단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간에 쌓인 열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안까지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서양 의학의 획일적인 진단 및 치료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철저히 개인 맞춤형 의학이었습니다. 저는 사상의학이라는 독특한 이론 체계와 그 정교함, 그리고 인간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건강관리법을 제시하려는 시도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진단 이후에는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특히 침 치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 원장님은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침을 환자의 몸 곳곳, 소위 경혈이라는 지점에 정확하고 빠르게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부위들이었지만 그녀는 인체의 에너지 통로인 경락을 따라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여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침을 맞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통증이 완화되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엔도르핀 분비나 신경 자극 효과 혹은 게이트 컨트롤 이론 같은 서양 의학적 기전으로 설명하려 했었지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침술의 체계적인 이론과 임상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침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통증, 제어 특히 만성 요통 등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 교육 과정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 서양 의학 과목도 비중 있게 다루며 6년간의 엄격한 교육과 국가고시를 통해 한의사를 배출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뜸치료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말린 쑥을 피부 위 경혈점에 올려놓고 태워 그 따뜻한 온열 자극으로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이었는데 환자들은 따뜻한 기운이 몸속 깊이 퍼지며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는 쑥 향기는 제 마음마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바로 한약이었습니다. 한방병원 약재실에는 수백 가지 종류의 말린 약초와 뿌리, 열매, 심지어는 동물성 약재까지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식물원이나 박물관에 온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짙고 강렬한 약재 냄새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의사들은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근본 원인에 맞춰 이 약재들을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정교하게 조합하여 처방했습니다. 약재들의 성질한 열 올량, 과 맛신고 감시나무, 그리고 상호작용상 생산극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처방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지적인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기 다른 악기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화롭게 엮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이 그들은 수많은 약재들의 조합을 통해 인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다려지는 한약의 독특하고 쌉싸름한 향기는 제게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안에 오랜 지혜와 자연의 생명력이 응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한약 처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표준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의학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몇몇 환자들의 놀라운 치유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 치료를 포기했던 만성 요통 환자였습니다. 그는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도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인해 거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박사님, 차라리 다리를 잘라내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의 이 한방병원에서 몇 달간 꾸준히 침 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합곡혈, 족삼리혈 등의 시술화, 추나요법 일종의 수기치료로 척추와 근육의 균형을 맞춤, 그리고 그의 체질 소음인에 맞는 기혈순환 개선, 한약 처방을 받은 후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다리 저림도 훨씬 좋아져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의무 기록과 MRI 영상 등 모든 검사 결과들을 샅샅이 검토했지만 그의 극적인 호전을 서양 의학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뚜렷하고 지속적인 변화였습니다. 그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과 이제 환하게 웃으며 가볍게 걷는 모습의 대비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 의학적 신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그는 항암 치료의 극심한 부작용 구토, 식욕 부진, 폐결구 감소,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치료 기록 보관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환기 ASTRAGALS 등이 포함된 맞춤 한약, 오심 구토를 줄여주는 침 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그의 상태는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기력을 회복했으며 무엇보다 백혈구 수치가 안정화되어 예정된 항암 치료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의학이 암 자체를 치료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가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내고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례는 제게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학의 진정한 가능성이 아닐까요? 세 번째 사례는 불임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시험관 아기 시술에도 실패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님의 진단에 따라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온궁기혈순환을 돕는 맞춤 한약과 뜸 치료를 꾸준히 받은 후 놀랍게도 자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김 원장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는 모습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네 번째는 전쟁 트라우마 PTSD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던 한퇴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서양의학의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마음을 안정시키는 침치료 특히 그의 신문혈 SHNMN 자극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점차 악몽에서 벗어나고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굳었던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에 저는 마음의 병 또한 몸과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것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밤잠을 설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에도 반응하지 않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이의 피부는 체질 개선을 위한 한약과 식단 조절, 그리고 가려움증 완화를 위한 침, 뜸 치료를 통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이는 마침내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병원 전체를 밝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은 서양의학이 접근하기 어려운 만성질환, 기능성 질환 혹은 삶의 질 개선 영역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이 치유의 사례들을 통해 한의학이 결코 미신이나 위약 효과가 아니라 수천 년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실질적인 의학 체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 원장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서양의학이 감염병이나 외상,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질환, 그리고 암수술과 같이 병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치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탁월한 분석적, 환원주의적 접근 방식 덕분이지요. 반면 한의학은 살아의 섬유근 육통이나 원인 불명의 만성 통증, 기능성 소화불량, 자가 면역질환, 스트레스성 질환 등 서양의학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이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독특하고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전체를 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인적인 접근 방식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라의 섬유근 육통은 서양 약물로는 증상 완화에 그쳤지만 한의학적 치료는 그녀의 몸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시켜 근본적인 호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대로 급성 맹장염 환자에게는 당연히 즉각적인 서양의학적 수술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환자의 통증 지수 감소나 삶의 질 개선 지표, 염증 수치 변화 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차트와 데이터들을 보며 두 의학 체계가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환자에게 최상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학이 나아가야 할 통합의학의 길이 아닐까요? 두 의학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인류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개인적으로 한의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빡빡한 일정 때문이었는지 심한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김 원장님이 제 체질 태음인을 진단하고 처방해준 맞춤 한약 몇 첩과 간단한 침 치료를 받은 후 놀랍게도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한약은 처음에는 쌉싸름한 맛 때문에 마시기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놀랍도록 편안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침 치료는 더욱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적인 태도로 치료를 받았는데 손끝과 발끝의 특정 지점 앞 꼭, 태충혈 등에 침을 놓자 따끔함과 함께 찌릿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잠시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의 긴장이 눈 녹듯 풀리는 놀라운 가벼움을 경험했습니다. 뜸 치료 시 복부에 느껴지던 따뜻함은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듯 했고 깊은 이완감을 선사했습니다.
제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나 소화제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근본적인 효과였습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은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씻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몸이 직접 증명하는 효과 앞에서 더 이상 과학적 근거만을 따지며 한의학을 폄하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이로움과 함께 그동안의 제 오만함에 대한 깊은 겸손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오랜 편견을 깨고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은 질병 자체보다는 사람 전체를 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통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을 중시하는 실로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의학체계였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기능성 질환, 그리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분야에서 한의학이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또한 환자와의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한의학적 진료 방식은 점점 더 기술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현대 서양 의학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의료기술이 단순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과 같은 위대한 전통을 과학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저는 코리아가 이러한 독특하고 강력한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것이 미래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 특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나 아프리카 등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대체의학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많은 웰니스 센터에서는 침수를 통증 관리 및 스트레스 완화의 주요 요법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통 의학 TCM과도 교류하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WHO 세계보건기구 역시 침술 등 일부 한의학 치료법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의학의 세계화는 코리아가 가진 또 다른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동료 의사들에게 저의 한국 경험과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저처럼 회의적인 반응. 데이비드, 혹시 이상한 약초라도 잘못 먹은 거 아니요? 을 보였지만 저의 진솔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사례, 특히 사라의 경우 제시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환자들에게도 만성 통증이나 기능성 질환 등 서양 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증거 기반의 한의학적 치료를 보완적으로 고려해보도록 조심스럽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두 의학 체계 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열린 소통이 필요하겠죠. 저는 앞으로 한국의 한의학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통합의학 연구에 참여하여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한국 방문은 제 의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의 좁았던 의학적 시야를 넓혀주었고 오만했던 편견을 깨뜨려 주었으며 무엇보다 환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게 이 모든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을 선물해준 나라 코리아와 그곳의 지혜로운 한의학 의사들, 특히 김소연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의사,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더욱 인정받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